2024년 12월 보스턴의 한 겨울 폭풍이 MIT 캠퍼스를 휘감던 그날, 평소와는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교수, 20년간 양자물리학을 연구해온 그는 우연히 고대 문명의 예언과 양자 역학적 데이터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 패턴은 단 한 곳, 바로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내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실험을 넘어 인류 역사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파격적인 가설은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랜 멘토이자 노벨상 후보였던 리처드 헌터 학과장은 이를 비과학적 허구라며 공개적으로 맹비난했습니다. 마이클은 동료들로부터 미친 소리라는 비난에 휩싸이고 그의 교수 자격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그의 연구실을 찾습니다. 국제과학 저널리스트 윤지아. 그녀는 하버드와 옥스퍼드의 명성을 지닌 언론사에서 활동하며 마이클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만약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류 문명의 전환점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순간 마이클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걸고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여정이 단순한 탐구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스턴의 폭풍이 잦아들 무렵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학과 예언, 현실과 미스터리가 만나는 그곳에서 마이클 브라운 교수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의 여정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MIT의 다른 과학자들과는 항상 좀 달랐어요. 제 이름은 피닉스 스털링이고, 네, 이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어머니께서 언젠가 제가 특별한 일을 할 거라는 믿음으로 저를 피닉스라고 지으셨어요. 헝클어진 은발과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안경 덕분에 저희 물리학과의 엄숙한 복도 속에서 단연 돋보이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미세한 입자와 복잡한 이론에만 몰두하지만 제 일의 한 부분은 다르답니다. 제 비밀 취미는 전 세계의 고대 예언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주의 법칙과 선조들의 지혜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최신 컴퓨터 옆에 오래된 두루마리를 두고 연구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남들과 꼭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2024년 12월 15일 MIT 연구실 창문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캠퍼스는 한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집으로 갔으니까요. 들리는 소리는 컴퓨터의 잔잔한 작동 소리와 난방 시스템의 낮은 윙윙거림뿐이었어요. 제 사무실은 과학 실험실과 고서관을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였어요. 한쪽에는 최신 데이터를 분석하는 화면과 간단한 기계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정성스럽게 보존된 두루마리와 예책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퇴근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제 컴퓨터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화면을 보러 달려가다가 커피잔이 제 어수선한 책상 위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혼잣말하며 보라색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에 번쩍이는 숫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이 최신 컴퓨터에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입력해왔어요. 하나는 물리학 실험에서 측정한 데이터였고, 또 하나는 세계 여러 고대 예언서에 나타난 숫자 패턴이었어요. 두 데이터를 비교하며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시간만 낭비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눈 내리던 밤, 제 컴퓨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바로 실험 데이터와 고대 예언서에 동시에 등장하는 특별한 수학적 패턴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신기했지만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패턴이 한 곳, 바로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어리둥절해졌어요. 한국? 그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사무실에 크게 말했어요. 서구의 대부분 과학자들처럼 저도 예전엔 한국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한국이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빠른 인터넷을 갖췄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물리학 연구에서는 모두가 미국, 유럽, 중국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계산을 반복해 확인했어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몇 번이나 점검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제 데이터 속 패턴은 동쪽의 작은 나라가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고대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했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는 걸 보며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발견은
제 경력 내내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공유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도 걱정되었어요. 이미 동료들은 제가 고대 예언서를 연구하는 걸 이상하게 보았으니까요. 만약 이 예언들이 한국을 가리킨다고 말하면 또 무슨 소리를 할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어요. 밖에 캠퍼스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옛 건물들은 흰 이불 아래서 잠든 듯 보였어요. 피곤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들로 가득했어요. 왜 한국일까요? 이 패턴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과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모든 건 그 눈 내리는 밤 어수선한 사무실에서 제 최신 컴퓨터가 이상한 삐삐 소리를 내던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세 번째 커피 잔이 식어가는 걸 봤어요. 눈은 그쳤고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춤추듯 움직였어요. 아마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라며 피곤한 눈을 문지르던 찰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자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물리학 이론과 고대, 예언서를 섞어 연구하는 이상한 교수라고 생각해 제 사무실을 피하곤 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성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스털링 박사님,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는 글로벌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일하는 과학기자 윤지아라고 해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지아 씨는 30세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파란 블레이저를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녀 눈 속에 반짝이는 지성이었어요. 마치 퍼즐을 풀듯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제 사무실에 계실 줄 아셨어요? 라고 제가 책 몇 권을 치우며 그녀가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드렸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하며 제 어수선한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평소 방문객들에게 들리는 판단 섞인 시선 대신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몇 주째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물리학과 고대 예언서를 결합한 연구,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죠. 지아 씨가 태블릿에 무언가를 띄우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그녀는 그날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최근에 뜻밖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연구진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낸 거였는데 미국의 큰 기업들이 수년간 고민했던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더 나은 기계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아 씨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어요. 해결 방식이 전통적인 서구식 접근과 완전히 달라요. 한국 연구진은 현대 기술의 옛 원칙을 접목시켰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연결고리였어요. 제 데이터 속 패턴도 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과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 말이에요. 스털링 박사님, 지아 씨가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말씀드렸어요. 더 많은 게 있어요. 훨씬 더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직접 보셔야 해요. 한국에 오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익숙한 사무실을 둘러보았어요. 책들, 컴퓨터들, 제 인생의 전부가 담긴 이 공간을 떠난다는 건 제 명성, MIT에서의 자리, 어쩌면 제 경력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미 동료들은 제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고대 예언서를 쫓아 한국으로 간다면 앞으로 절 진지하게 보지 않을지도 몰라요. 큰 결정이네요. 지아 씨가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이루어지니까요. 바로 그때 어젯밤에 들렸던 그 이상한 삐삐 소리가 제 컴퓨터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지아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저게 뭐예요? 저는 화면에 나타난 수학적 패턴을 보여드렸어요. 실험 데이터와 고대 예언서에서 동시에 나타난 특별한 숫자 배열이었어요. 그녀가 그것을 살펴보자 표정은 호기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스털링 박사님, 그녀가 낮게 속삭였어요. 이건 바로 우리 연구진이 예측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아요.
지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눈 내리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진실은 볼 준비가 된 자에게 드러난다는 옛 속담이 있어요. 아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보라색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 평생 동안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연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거든요. 이제 그 증거가 세계 반대편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출발할까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지아 씨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짐 싸실 수 있는 대로 빨리 준비해 주세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14시간이 걸렸지만 마치 다른 세상으로 여행 온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피곤한 제 머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공항은 평범한 공항 같지 않았어요.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거든요. 저 로봇들인가요? 저는 지아 씨에게 물으며 보라색 안경을 다시 고쳤었어요. 상상이 아니길 바라며요. 네, 맞아요. 지아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행객들의 짐을 도와주고 길 안내도 해준답니다. 이 녀석은 에어봇이라고 부르죠. 저는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깔끔한 흰 로봇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에게 다가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하는 모습을 보자 아이들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제 최신 컴퓨터가 한국에 대해 옳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아 씨에게 고백했어요. 공항 내부를 걸으며. 모든 것이 반짝반짝 깨끗했고 건물 전체가 완벽하게 운영되는 느낌이었어요. 벽에 붙은 스크린에는 실시간 항공 정보가 아름다운 홀로그램으로 나타났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러 언어로 표지판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아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구 시설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고속철도를 탔고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어린아이처럼 밖을 바라봤어요. 시골 풍경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지만 열차는 너무 부드럽게 달려서 움직이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단 43분 만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첫 약속은 내일 아침이에요. 지아 씨가 역에서 내리며 말씀드렸어요. 도시 좀 둘러보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아 씨는 서울의 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마치 두 시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듯 했어요. 최신 고층 건물 옆에는 아름다운 고대 사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 사이 옛 전통시장의 활기가 느껴졌어요.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에 제 머리가 한참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떻게 이 둘을 다 조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지아 씨에게 물었어요. 고대와 현대의 전통과 기술을 어떻게 균형 잡으세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지아 씨가 뜨거운 붕어빵을 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 방식은 남들과 조금 달라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평범한 실험실일 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본 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과학의 개념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건물 자체가 놀라웠어요.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완벽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특별한 재료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연구진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각자가 자기 프로젝트에 몰두하지만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연구자들이 한 컴퓨터 앞에 모여 자료를 분석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장 어린 사람은 아마도 아직 학생이었겠지만 그녀가 의견을 내면 연장자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요. 한국에서는 누구에게서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지아 씨가 설명했어요. 나이나 직위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죠. 바로 그때 한 컴퓨터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어요. 미국식으로라면 모두가 당황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몇 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책까지 마련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지아 씨에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눈치라는 말이 있죠. 지아 씨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말없이도 서로의 필요를 알아채는 능력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랍니다. 그날 첫날 저녁, 제 노트는 관찰 기록과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고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북받쳤어요. 제가 발견했던 패턴들은 단순한 우연의 숫자가 아니라 뭔가 실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연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학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노을에 물든 건물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긴 뭔가 특별한 게 있네요. 지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심각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지식을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스털링 박사님. 어떤 이들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구가 얼마나 위험해질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연구한 지 3일째 되는 날,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가 나타났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임시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연구 중이었는데, 지아 씨가 찾아준 고대 문서와 여러 데이터 출력물들이 책상 위에 널려 있었어요. 컴퓨터의 부드러운 작동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 외에는 방 안이 조용했어요. 네 번째 커피잔을 들고 MIT 시절에 저장해 두었던 중요한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익숙한 숫자들이 쭉 이어진 대신 파일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중얼거리며 다른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모두 내용이 사라져 있었어요. 20년간의 연구 자료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손이 떨리며 지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거의 자정이었는데도 그녀는 첫 번째 벨에 바로 받았어요. 누군가 제 연구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어요.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렸어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지아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갈게요. 지아 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사무실을 서성이며 초조해졌어요. 보라색 안경에 스트레스 때문에 김이 서리고 있었어요. 평소 백업해 두었던 자료들도 외장 하드에서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제 모든 연구 자료를 삭제한 거예요. 30분 후 지아 씨는 젊은 한국인 컴퓨터 전문가 민호 씨를 데리고 도착했어요. 민호 씨는 뾰족한 머리에 물리학 농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민호 씨는 제 컴퓨터 앞에 앉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여기 있어요. 민호 씨가 1시간 정도 작업한 후 말했어요.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최근에 제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 기록은 MIT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MIT 쪽 누가 제 연구를 삭제하려 했겠어요? 제가 소리내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나. 저는 급히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아침에 읽지 못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발신자는 제 멘토이자 20년 동안 함께해온 MIT 학과장 빅터 넷이 박사였어요. 친애하는 피닉스라고 이메일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의 휴가를 즐기고 있길 바라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진짜 과학으로 돌아오세요. 제발 어떤 문은 열리지 않는 게 좋답니다. 이메일 타임스탬프 좀 보세요. 지아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파일이 삭제되기 몇 분 전에 보낸 거예요. 제 위가 메스꺼워졌어요. 내시 박사는 언제나 제 연구를 지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요? 민호 씨는 아직 타이핑을 계속하며 말했어요. 삭제가 완전히 진행되진 않았어요. 일부 파일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심각해지며 지금 누군가가 다시 컴퓨터에 접속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보는 사이 화면에 숫자와 글자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파일들이 스스로 열리고 닫혔어요. 모든 케이블을 뽑으세요. 지아 씨가 소리쳤어요. 저는 컴퓨터의 케이블을 모두 뽑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요.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연구를 중단하라. 다음엔 더 큰 대가가 따를 것이다. 잠시 동안 말문이 막힌 채 침묵에 빠졌어요. 그러다 지아 씨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스털링 박사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전에 당신께 보여드릴 준비가 되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중요한 무언가예요. 그녀는 낡은 가죽 제본책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아주 오래된 느낌이 났고 구석이 닳았으며 페이지들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 책은 제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시던 거예요. 지아 씨가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전 한국의 과학자들이 남긴 기록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누군가 제 연구를 멈추려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몰라요. 그녀가 책을 펼치자 저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페이지에 담긴 내용은 누군가 제 평생의 연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감히 개입할 만큼 엄청난 비밀임이 분명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오래된 미스터리가 풀리려 하고 있었어요. 지아 씨 할아버지의 책이 우리 사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고서의 낡은 페이지들이
제 사무실 램프 불빛 아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저희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러 나갔고, 지아 씨와 저는 이 신비로운 책 앞에 단둘이 앉았어요. 책안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해요. 지아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이 책은 제 가문에서 15대째 내려온 유산이에요. 책의 관리자들은 각자의 관찰과 발견을 한 페이지씩 덧붙여 왔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가죽 커버를 열자 제 손은 땀으로 미끌리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아름다운 한글 서예와 함께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정교한 도예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보라색 안경을 고쳤으며 숨죽여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원리와도 닮아 있어요. 지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어요. 이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세요. 전통인 한령 날짜를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 말도 안 돼요. 이건 1523년에 쓴 거예요. 거의 500년 전이네요. 지아 씨가 확인해 주셨어요. 서구 과학자들이 지금 막 연구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림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어요. 그 그림들은 제가 컴퓨터로 분석했던 패턴과 동일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군가 손으로 아주 정밀하게 그린 것이었어요. 물리학의 기본 원리들을 설명하는 듯한 도예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제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알았던 거죠? 지아 씨는 다른 페이지로 넘기며 밤하늘의 지도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옛 과학자들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보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죠. 바로 그때 민호 씨가 커피를 쏟으며 신나게 사무실로 뛰어들었어요. 스털링 박사님, 이걸 보셔야 해요. 민호 씨는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며 뉴스 웹사이트를 보여줬어요. 제 위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MIT 학과장이 한국의 과학 성과를 도난당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사에서는 제 멘토인 빅터 네시 박사의 발언이 인용되었어요. 그는 한국 연구진이 미국의 비밀 기술을 훔쳐왔다며 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과학 업적을 깎아내리려 했어요. 이것 때문에 누군가 제 연구를 지우려 한 거예요. 지아 씨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옛 기록들이 드러나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과학의 역사가 다시 쓰여야겠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고서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고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이 책은 단순한 과학 공식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인간 생활, 그리고 전통 지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제가 신나게 특정 도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 연구진이 어떻게 자연의 패턴을 응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해주네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작동하는 거예요. 지아 씨는 제 열정 어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스털링 박사님 피닉스 이 지식을 공개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시 박사와 그의 지지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겼어요. 놀라운 기술, 함께 협력하는 훌륭한 연구진, 그리고 이제 한국의 깊은 과학 유산을 증명하는 고서까지요. 두려움에 굴복할 순 없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지아 씨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딱 맞는 분이 있어요. 제 할아버지 바로 이 책의 현 관리자세요. 오랫동안 이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적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서적을 조심스레 포장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도전과 위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과학과 역사를 완전히 바꿀 진실을 세상에 알릴 사명이 있었어요. 내일이에요. 지아 씨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를 뵈러 갑시다. 단, 먼저 당신을 시험해 보실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께서 당신이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이 가문이 숨겨온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 비밀을 배우기에 합당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서울의 웅장한 컨퍼런스 홀에 들어섰을 때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방은 어마어마하게 넓었고 밝은 조명과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들로 가득 찬 좌석들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대 앞에 서자 여러 나라의 얼굴들이 제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기대를 느끼며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에 불타올랐어요.
오늘은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지도록 말하며 발견, 변화,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잠시 멈추어 모두의 집중을 확인한 후 계속했어요. 저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고대 한국 문서들이 어떻게 현대의 간단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설명드렸어요. 오랫동안 저는 진정한 지혜는 최신 장비나 거창한 이론에서만 온다고 믿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우리의 과거가 미래를 이끌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제 말을 들으면서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의자에 몸을 더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저는 고대 두루마리에 숨겨진 공식들, 그리고 그 공식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간단한 수치 계산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 문서들이 단순한 낡은 종이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지식과 현대 연구를 잇는 달이라는 걸 강조하며, 이 발견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감동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고대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현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는 한편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서로 엮여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홀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점차 동의의 웅성거림과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저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 속에 저는 눈물 한 방울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장벽과 편견, 그리고 그동안의 고독한 연구의 시간이 단숨에 보상받는 듯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빅터 내시 박사 한때 제 연구를 막으려 했던 분이 소리 높여 끼어들었지만, 그때 이미 홀은 하나가 되어 진실과 지식을 갈망하는 목소리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일어나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지식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며 세상의 어둠을 밝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발표 후 저는 여러 연구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젊은 연구자가 다가와 마음을 열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더군요. 오늘 박사님 덕분에 저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과학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연결하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지아 씨와 저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섰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지상의 별처럼 반짝이며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하는 듯했어요. 저는 지아 씨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비밀과 현대의 기술이 만나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 되었어요. 이 순간 모든 장애물은 무너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밝게 열려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지아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속엔 두려움 대신 오직 희망과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멀리서 터지는 축포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듯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과학 발표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바꾸기 위한 전환점임을 확신했어요. 과거와 미래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이곳,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고향과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막 시작되었답니다. 그 발코니에서 바라본 별빛과 도시의 불빛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 하나 되어 반짝이는 모습 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걸어온 모든 길과 만난 인연들이 이 자리에서 결실을 맺는 듯한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고된 시간들을 견뎌내며 수많은 도전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감동처럼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정의 소중한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